편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276쪽입니다. 먼저 앞에 서문부터 보면은 비는 국명이니 나라 이름이니 제5공 옹주 기산지 북이요. 자, 옹주 우공편, 우공이 그저 그 치수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옹주의 기산 북쪽에 있고 원습지 야라 벌판에 습지가 있는 그죠. 원습이다라는 벌판 원자 습지니까 그러니까 원습이라는 그 벌판에 있습니다. 우하지 제예 우하 그러면은 유도당에서 순임금이죠. 순임금과 하나라 때 하오시 때 이렇게는 하오시 때가 되겠죠. 하오시 때에 기위 후지기 봉어 태런이 기라고 하는 사람이 후직이라고 하는 벼슬자리 후직이다 그러면 요즘으로 보면 농림부 장관에 해당되겠죠. 그 후직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공으로 해서 태땅에 봉해졌는데 급하지 쇠하여 나중에 하나라가 쇠하면서 기직이 그죠. 다시 말해 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직의 버슬을 맡았던 기가 불무언을 힘씀이 없거늘 나라가 쇠해지니까 후직의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씀이 없거늘 기자 불굴이 기의 자식인 불굴이 실기 관수하고 앞에서 기직 그러면 아예 이제 후직이라고 하는 벼슬 개념으로 얘기하면 되겠네. 그 후직의 일들이 힘쓸 것이 없거늘 기의 자식인 불굴이 실기 관수하고 그래서 그 관직의 지킴을 잃고 다시 말해서 관직을 잃고 그 다음에 이 자구러 융적지 간이라 그래서 찬 숨을 찬자죠. 융적의 사이에 숨었느니라. 불굴이 생국도하고 불굴이 국도를 낳고 국도생 공유하니 국도는 공유를 낳으니 성경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국도는 공유를 낳았으니 능부 수후직지 업하여 능히 다시 후직의 이를 닦아서 후직의 이를 하여서 닦아서 민이북이라 백성들이 이로써 부실이라 그죠. 부유해졌느니라. 내 상토지지 하여 이에 토지의 마땅함을 도와서 이 입국어 빈지 곡원이라니 그래서 이에 빈 땅의 골짜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10세의 대왕이 10세 뒤에 그죠? 10세 뒤에 대왕이라 일단 태왕이 해야 되는 거죠. 고공담보 태왕이 옮길 사자 사거 기산지 양하고 기산의 남쪽으로 옮겨서 12세의 문왕 그 다음에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세인 문왕이 시수 1000명하고 비로소 1000명을 받았고 13세인 무왕이 그러니까 이제 문왕의 아들 무왕이 수의 천자하시느라 마침내 천자가 되셨느니라. 무왕이 붕하고 성왕이 입에 무왕이 돌아가시고 성왕이 들어섬에 연유하여 나이가 아직 어려서 물릉 그 다음에 이작 다다를 리자가 되는 거죠. 아직은 섬돌조니까 동쪽 섬돌조자니까 임금 자리를 표현합니다. 주나라에서는 그래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거늘 오를 수가 없었거늘 주공단이 이 총재로서 섭정하여 이술 후직 공유지와 하고 후직과 공유의 그 교화를 기술하고 작시 1편하여 시 한 편을 지어서 이게 성왕하니 이로써 성왕을 경계하였으니 자 우리의 조상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자 그 어린 군주지만은 정치를 잘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왕을 경계시켰으니 위지 빈풍이요. 그래서 빈풍이라 이르고 이 후인이 취주공 소작과 나중에 그 뒷사람들이 훗날의 사람들이 또한 주공이 지으신 것을 취했고 또 범이 주공지 작지시하여 주공을 위하여서 시를 지어서 이 부원하니라 이로써 덧붙였느니라. 비는 금 빈주 삼수현이요 지금의 빈주 삼수현에 있고 태땅은 제 금 경조부 무공현이라 경조부의 무공현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빈풍은
원래 지금 첫 편에 나오는 7월시는 주공이 조상인 후직과 공유의 덕화를 기렸던 노래입니다. 기리면서 자, 어린 상황을 일깨우고자 했던 시예요. 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자 이제 주공을 위해서 주공의 그 덕업을 칭송한 다른 그 백성들의 시가 되는 거죠. 백성이나마 대부들의 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빈풍의 시들이 대단히 훌륭한 시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할 텐데 뭐 담겨 있는 뜻도 크고 우리가 시의 전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7월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가 원령가에 해당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늘의 별자리도 볼 줄 모르죠. 뭐 서구의 별자리는 뭐 오리온 자리다 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챙기는데 우리 별자리하고 연결해서 참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별자리 자체를 몰라서 언제 한번 때가 되면은 우리 천문대, 근데 천문대에서도 우리 별자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젊은 층들에서 조금 우리 별자리에 대한 이 연구들을 하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게 또 한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참으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언제 한번 하여튼 우리도 조금은 별자리 볼 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은 못 보더라도 그 책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아는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예전에 중학교 때 뭐 기술을 항상 100점 맞고 그랬대. 선생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이렇게 과외 과목에 이렇게 잘하니까. 기특하다고 나와가지고 뭐 의자 만드는데 톱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못 받고. 했겠어요? 우리가 책으로만 공부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하늘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꾸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익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글로만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7월 유하던 9월 수이 하나니라. 7월에 아무것도 모르면 불이 흐르거든 이렇게 되죠. 이 7월에 불 났다는 소린지. 근데 화는 화성을 얘기하는데요. 화성.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인, 그러니까 불기운이 많은 각항저방 신미기하는 심성입니다. 이제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오행이치 아니까 심은 뭐냐면은 뭐예요? 이 불괴를 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성인데 그 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사람 오장육부로 따지면 심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별에서도 각항저방 신미기 하는 그 심성이 지금 해당되는데요. 그 7월 유하거든. 그래서 화기가 있는 그 심성이 유라는 것은 흐르거든 이란 건 흘러서 내려가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흘러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그죠?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흘러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흘러 내려가거든 이런 식으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월에 서쪽으로 심성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자료 가운데에서요. 요거 보시면 돼요. 몇 페이지 4쪽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 사중 중성도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바깥으로는 뭐냐면은 때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으로 그 바깥에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북쪽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은 각항저방 신미기가 제대로 돼 있는 게 봄걸로 봐야 되겠죠. 봄걸로 보면은 처음에 두녀허 위실벽 그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각자가 어디냐면 맨 처음에 동쪽 첫 번째 그림의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묘하고 진방 있죠. 진방에 보면 각항저방 신미기 이게 바로 동쪽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두녀 위실벽이 북쪽별이 되고 규류유묘 필자삼이 서쪽별 정규류성 장익진이 남쪽별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뭘 기준으로 북두칠성이다 그러면은 저기 두성이 되는 거죠. 이 두성, 다시 북두칠성의 자루별인 그 두성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두성이 지금 동북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두성 들어오는 데가 입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성하고 기성이 만나는 데가 거기가 입춘점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봄의 별이 되고, 그 다음에 두성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요? 두성하고 기성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저기 신하고 미, 요 사이에 들어와 있죠. 거기가 입추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가 가을이 되는 거, 중추가 되는, 가을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으로 내려와서, 자, 또 각항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에서 사하고 진방이 있는데, 거기가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동남 손방이 되니까 이게 바로 여름인 입춘점, 아니, 입하점이 되는 거죠. 입하점이 되니까 여름이 되는 거. 아까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별에 보면은 두성하고 어디에요? 각항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 뭐니까 술하고 어디에요? 술해인가요? 술하고 해 있는 그 사이가 뭐냐면은 바로 입동점이 되는 거죠. 입동점이 되니까 서북 건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두루두루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까? 그 방향이 바로 저기 뭐야 그 두성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심성이다. 그러면 심성이 어디 있느냐면은 아까 지금 가을이 되는 7월이니까 7월은 12지지로 따지자면 몇 월이냐면은 신월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 중추라고 쓰여 있는 거 위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각항저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하고 두하고 그 다음에 기 반대로 되는 거죠. 기미 심방 뭐예요? 저항각 그죠? 각항저방 신미기의 심성이 어디로 되냐면은 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그죠? 7월에는 그러니까 신월이 되는 거죠. 신월 때에는 심성이 밑으로 그죠? 밑으로 떨어지고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이래서 흐르고. 그럼 그전에는 심성이 어디 있었다는 소린가요? 봄에는 심성이 저기 묘방에 있죠. 묘방에 있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밑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봄에 보세요. 봄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언제가 되느냐면은 7월에 심성이 흐르고는 뭐냐면 지금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죠. 또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표현하자면은 음기운이 지금 잔뜩 올라온 때죠. 자, 이것도 이 천자문에서 이미 다 공부했지만은 자.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어차피 이거 나오니까 이건 한번 먼저 그려드릴게요. 순서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걸 할 겁니다. 자, 7회 복월, 자, 1년 12달 이렇게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올라오고, 그 다음에 3개 올라가고, 이거죠? 그 다음에 4개 올라가고, 5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 찾고, 그 다음에 다 차고 난 뒤에 여기서는 다시 음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온통 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1년 12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축,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지금 이거 여기 나온 내용은 하나라의 기본적인 역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10월, 11월, 12월. 그죠?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그런데 7월 유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유학이나 이런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균평해야 되는 거죠. 고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음기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역의 괴명으로 표현하자면은 천지 비괴가 되는 거죠. 세상이 비색해지는 때입니다. 왜 비색해지느냐? 음이 점점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음에다가 글을 쓰다 하더라도 비록 흘러내리기는 하지만은 화기로 글자로 보충을 해줬죠. 그래서 심성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유화, 아까 화가 흐른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음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야 글을 하나 짓는데도 글 속에도 이와 같이 음양을 그저 고르게 갖추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뭘 하느냐? 9월 수인이라. 그러니까 추워지고 9월 달이 되면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9월은 산지 박월이 되는 거죠. 산지 박월이 되니까 자, 이때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1년이 다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1년이 끝나는 때고 농사일도 완전히 다 끝나는 때가 되는 거죠. 산지 박 해가지고 자, 우리가 산지 박 다 깎일 박자 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지상 천간상으로는 경하고 신하는 때가 요 사이죠. 경신할 때. 그럼 신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건 요때는 다 탈곡하고 신할 때 뭐 하느냐면은 갈무리 할 거 갈무리에 두는 때가 바로 요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손이 좀 노니까 쉴만하니까 요때 이제 요 겨울을 여기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에 대비해서 지금 옷들을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털옷들.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에 옷이 아마 잘 떨어지고 보니까 다 기워놓고 하여튼 옷 수선도 하고 새로 만들 거 만들고 그래서 9월이 되면은 그죠? 9월이 되면은 수우니까 옷을 준다 이렇게 됐나요? 옷을 지어 준다니까는 이제 지어서 겨울 옷들 다 이제 각각 거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일지일에 필발하고 일일 양의 날에는 일에 이거 모르면 이제 여기서 이 시를 통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종합적으로 다 공부하는데 일지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 월 자체를 해와 달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루 한 달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양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음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일이다 그러면은 해가 하나 있다가 아니라 하나의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지일 그러면 여기서 전체에서 양 하나가 이거죠. 전부 주역의지로 설명. 그러니까 이것만큼 편한 거 없죠.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이라는 거는 하원주 3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지일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자월입니다. 이지일 그러면은 축월, 삼지일 그러면 인월, 사지일 그러면은 묘월, 오지일 그러면은 3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육지일 하는 게 아니라 순양월 이렇게 표현. 순양월. 그 다음에 음은 일지월 하면 되겠죠. 그죠? 일지월, 일지월, 이지월, 삼지월, 사지월, 오지월, 육지월이 아니라 순음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일은 나오는데 음은 안 썼죠. 또 예, 음기는 좀 빼두는 겁니다. 이렇게 흥기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지일에는 필발하고 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그냥 쌕쌕 부는 찬바람이 되는 거죠. 일지일이니까 언제냐면은 자월입니다. 한겨울이 되는 거죠. 한겨울이라는 뭐예요? 북풍이 그냥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북풍이 불어오고 해서 필발. 그 필자도 뭐냐면은 뭐야 뾰족뾰족한 바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밑에다가 뿔각자 써놨죠. 그래서 아주 세찬. 여기 뭐냐면 여기서 찬바람 원래는 그게 서쪽에 토인이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이칼 호수에서 불어오는 대륙성 찬 고기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발하고 이지일에는 그러니까 음력 12월 달에는 율열 밤율자인데 전율한다 무섭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율열하나니 그다음 더욱더 뭐예요? 세차게 그죠? 매우 춥고 율열 매우 차고 매서울 열자에다가 율 그러면은 무섭다 그러니까 떨다라는 거니까 아주 추우니 춥고 매서우니 무의 무갈이면 옷도 없고 이때 갈 그러면은 우리가 갈관박해서 그냥 누더기 옷이라는 의미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털옷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직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그 솜옷이 없죠. 면옷 목화솜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신 뭐냐면 이게 그 누더기나 뭐 이렇게 배옷 갈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 겹을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두텁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들 짜투리 같은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털로 집어넣고 보통 이제 털 그러는 것은 짐승털이나 아니면은 털옷은 또 뭘로 만들면 속에 솜을 누에솜으로 만드는 거죠. 비단 고치 못 쓰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털옷이 없으면 하이 졸세리요. 이때 마칠 졸자 어찌 한 해를 마치겠는가. 다시 말해서 어찌 해를 넘기겠는가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이제 추운 해를 넘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 역법으로 표현하냐면 10월, 11월, 12월이 겨울이니까 이걸 다 넘겨야 한 해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어찌 보내겠는가.
삼지일에 우사여 삼지일 그러면은 지천 태월이 되는 거죠. 태월에는 자 뭐냐면 보습사니까 보습으로 하고 오니까는 이제 농기구를 수선해 두고 이제 곧 닥칠 자 농사에 대비해서 먼저 농기구를 수선하고 사지일에 거지여든 사지일에는 뭐냐면은 묘월이 되는 거죠. 음력 2월입니다. 거지라고는 발꿈치를 들었다 하니까 아까 이제 보습들 수선한 거 가지고서는 땅을 한번 갈아 엎는 거죠. 씨 뿌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봄이라고 할 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춘경이라 그랬죠. 봄에는 밭 갈고 먼저 밭부터 한번 갈아 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에 그 씨앗들 풀씨들 다 한번 뒤집어 엎어주고 기름지는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밭을 갈면은 동아 부자하여 우리 부녀자들을 그죠 부녀자들을 함께 하여서 부녀자들이 함께 하여서 동 한 가지로 하여서 그 다음에 옆이 남욕거든 저 남쪽 이랑에 그죠 남쪽 밭 두둑 남쪽 이랑으로 들밥을 내가면은 그죠 여자들이 이제 집에서 부녀자들 그죠 노인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진두지휘 해가지고 이것저것 음식 장만하게 해서 이제 머리에다 이고 지게에다 지고 해가지고서는 들밥을 내갑니다. 그래서 들밥을 일하는 농군들 밥을 먹이면은 전준지하니라 전준이다 그러면 오늘날에 권농관을 얘기하는 거죠. 농사 이렇게 해서 그 농림부의 뭐 관리들이 나와 이르러서 야 참 잘들 서로 간에 협력해서 농사 잘 짓는구나 하면서 전준관이에 이르러서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을 그러니까 전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걸로만 무조건 하지 않고 여기서도 종중유시치가 들어가는 거죠. 한 해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봄 하는 식으로 종중유시의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시도 지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지금 시작하는 모습을 종중유시라는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쭉 설명 다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지금 설명 속에 다 들어간 거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2장 봅시다. 2장에는 7월 유화 얻은 9월 그 수의 하나니라 7월에 역시 뭐예요? 심성이 내려가거든 서쪽으로 내려가면은 9월 수의 하나니라 이제 역시 1년 마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춘일 역시 종즉 유시입니다. 춘일 재양하여 봄날이면은 이때 제자는 비로소 제자입니다. 비로소 양이라고 할 때 따뜻하다라는 데 춘일에 재양하여 비로소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유명 창경 얻은 창경이라면 꾀꼬리죠. 꾀꼬리가 울미 있거든. 꾀꼬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완연한 봄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꾀꼬리가 울면은 그 다음에 여집의광하여 여자가 하니까 이때 여자는 어미모자 아닌 여자니까 누구의 아가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표현하겠죠. 그 아가씨가 의광 아름다운 그 광주리를 잡고서 들고서 아름다운 그 광주리를 끼고 옆에 끼고 준피 미행하여 저 미 그러면은 이제 은미하다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오솔길이 되는 거죠. 저 오솔길을 따라서 원구 유상하며 이에 뽕나무에 부드러운 것을 구하여 부드러운 뽕잎을 구하여서 부드러운 뽕잎이다 그러면 아직 이제 어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에도 아직 어리니까 더욱더 부드러운 아주 어린 뽕나무 잎을 그 훑어다가 이제 저기를 먹이는 거죠. 누에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춘일 지지 얻은 봄날이 또 더디게 가거든. 이제 봄날이 지지한다라는 것은 봄날이 한창 막바지에 이른다 이런 뜻이겠죠. 한창 막바지에 이르면은 채번 기기하니 여기는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채번이라고 하는 것은 채번시 우리 앞에 나왔었죠. 소남편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42쪽 한번 보세요.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42쪽에 보면은 그 채번시가 있습니다. 그 채번시에 보면은 우이 채번이 우소우지로다 우이용지 공우치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여기서 뭐니 흰쑥을 캔다 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앞뒤간데 쭉 문장을 보면은 이로써 그 다음에 공후의 일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채번이 우간지중이로다 그러니까 물과 신의 가운데에서 하도다 그랬으니까
또 우이 용지 공우치 공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 채번을 흰쑥 뭐 사자발쑥을 뜯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그 주석에 그 첫 번째 장의 주석의 끝에 보면은 호기왈 뭐라고 했냐면은 번은 그죠? 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생잠이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다시 말해서 누에를 치는 것인데 개 고자의 옛날에 후부인이 이후 친잠지래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채번이라라고 하는 것을 누에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번 자체를 채번 기기하니라고 할 때 흰쑥을 캐고 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지금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흰쑥을 캐고 캔다가 아니라 누에를 친 것이 이렇게 보면 돼요. 채번 누에를 친 것이 기기하나니 많으니까 누에를 친 것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누에가 많이 이렇게 컸다 이런 소리가 죠. 많이 커서 많다. 수량도 많으니 여심상비여 이제 다 누에 치고 나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3월 말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가 이제 또 앞에서 미리 혼산말도 와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심상비여 여자의 마음이 속상하고 슬픔이여 태급 공자 동기하리라 거의 공자와 함께 돌아가리라 곧 머지않아서 그죠 공자와 함께 돌아가리라 머지않아서 공자와 함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머지않아서 시집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시집가는데 좋을 텐데 왜 상비라 그랬느냐? 부모님을 떠나는 거니까 그죠.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왠지 마음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제 친정 부모님이 그립기도 해서 이제 여자는 저 누에를 거의 다칠 때쯤 되면은 조금 있으면 시집갈 일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속상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석에서도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있는 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재연 유아 수의자는 그죠 거듭해서 유아 수의라라고 말한 것은 장원 여공짓이라 장차 여자의 공이 시작되는 것을 말함이라. 그럼 여자의 공이 이제 뭐 어디서부터는 여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옷 짓고 밥 짓고 하는 일이죠. 특히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들한테 더욱더 중요하니까 옷을 짓는 일의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라고 표현해 놓고 그러므로 우 번어차하여 이에 근본하여서 수원 춘일 시화하여 마침내 춘일 그저 봄날이 비로소 따뜻하여서 유명 창경지 시에 꾀꼬리가 우는 때에 이 잠시생즉 그죠 이제 누에 치는 일이 그죠 누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집 심광이 구 그다음에 치 어릴 치자죠 치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깊은 광주리를 들고서 그죠 이제 그 누에 뽕잎을 많이 따야 되니까 깊은 광주리를 들고서 저 어린 뽕나무 잎을 구하니라. 그러나 우유생이 미제자나 이렇게 되겠어요. 미제자나 그죠? 그러나 이제 자랐는데 자람이 있는데 아직은 가지런하지 자라서 아직은 가지런하지 못하지만은 뭐 더 들쭉날쭉한 거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래서 밑에 저기를 누에가 나서 가지런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보면 제가 흰쑥을 캐고 캔 것인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를 친 것이 많고 많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에들이 뭐 크고 작은 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숫자가 그 누에 친 것이 많으니 채번자 많으니 이 차치 잠지녀 그죠? 이 누에를 치는 여자가 감시상비라 때를 생각하여서 왠 속상해하고 슬퍼하니라. 아, 이제 시집갈 때가 됐구나. 누에 다치면은 좀 있으면은 내가 시집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시시에 이때 대개가 이때 공자유 취여 국중이 귀가 대적으로 연인 공실자 역무 불력어 잠무지 공이라. 그죠? 잠무지 무라. 공자가 오히려 나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그저 장가를 들고 그다음에 귀족 대족 그죠 뭐 귀족 대가들이 그죠 귀족과 그다음 대가들이 그다음에 공실과 혼인하여서 연인이라는 것은 같이 혼인하는 거죠. 공실들과 서로 간에 혼인하여서 또한 뭐예요 잠상의 일에 힘쓰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모두가 다 이제 요때가 되면은 온 나라가 옛날에는 후부인들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동렬을 했죠. 그러므로 기허가 지녀
그 시집 가는 것을 허락한 여자가 아가씨가 예의 장급 공자 동기하고 장차 공자와 함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러고 또 그다음에 원기 부모 그 부모를 멀리하는 것으로서 멀리하게 되어 위피라 이로써 슬픔이 되었느니라. 기 풍속지 후이 그 풍속이 두터우면서도 상하지 정이 위와 아래의 그 뜻이 교상충의 여차하니 서로가 사귀어 충성스럽고 사랑함이 이와 같다 하니 이와 같으니 후장 범먼 공자자 방찬이라. 후장의 그 공자라고 이 뒷장에 위에 있는 그 뒷장에서 공자라고 한 것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기서는 어쨌든 체번이라고 하는 것이 생잠 그죠 누에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뜻이 잘 통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7월 유어든 이번에는 8월 환위 그죠 8월 환인이라. 7월에 심성이 흘러내려가면은 8월에는 환위 갈대를 베어오니라. 갈대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요? 갈대를 채밭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갈대를 오니라. 그 다음에 자멀 조상이라. 가지칠 조자가 되나요? 자멀에 누에 뽕치는 그 달. 뽕치는 달이 언제냐면은 뽕치는 달, 누에 치는 달. 3월달이 되죠. 3월달에 그 뭐예요? 뽕나무 가지를 치느니라. 이제 누에가 좀 많이 자랐죠. 자라니까 먹는 게 굉장히 우리가 잠식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누에 가지를 쳐서 치느니라. 피취 뭐예요? 부장하여. 부장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위에 아비부자가 있으니까 양이죠. 양이니까 그 도끼 구멍이 둥근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 그러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나무 목자에 그 편이 되는 거죠. 잘라낸 거니까 네모 이렇게 해서 굳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둥근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도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끼자루 구멍이 둥근 것과 네모난 것 어쨌든 저 도끼를 취하여서 이벌 원양이요. 원양 그러면은 저 멀리까지 늘어진 가지, 그러니까 큰 가지가 되는 거죠. 큰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의피 여상. 여는 음이니까 작은 것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작은 가지, 아직 어린 가지를 어린 가지는 그냥 거기다가 놔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7월 명격이거든 7월 달에 외가리가 울면은 울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제적하니 이제 외가리가 우는 것이 끝날 때쯤 되면은 우는 걸 보면은 곧 멀지 않아서 길쌈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춰보고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했다 이걸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가 울면은 조금 있으면은 길쌈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8월 제적하나니 이때 제자도 비로소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비로소 곧 그 길쌈을 하나니 재현제왕하여 그저 비로소 검은 물도 드리고 누런 물도 드려서 아주 공양이어던 내가 드린 그 붉은 물이 심이 공자죠. 매우 그저 밝거든 그저 아주 밝게 빛나거든. 이건 아주 물감 잘 들은 걸 가지고는 우리 공자의 옷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맹자 공부하시는 분들 등문공 하편에서 보면은 누에 치는 일이 3월 초하루에 해가지고 쭉 하다가 4월 초가 되면 이제 고치켠다 그랬었죠. 고치켜서 이제 그때 한참 의식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하는 때입니다. 거기 앞주에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 줄인가요? 언 7월에 뭐냐면 서퇴장하나니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왜냐면 입추가 되니까 그죠? 입추가 돼서 장차 추워지니 시세 어동지비 이때 그죠? 이때 한 해 그 겨울을 그죠? 겨울을 준비하는 것 겨울을 막는 준비가 역서기 기성의요 또한 그 거의 다 이루어지고 우당 예의 내세에 또한 내년 일에 대비해서 그죠? 치잠지용이라 그래서 누에 치는 데 쓰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둔다. 치한다라는 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8월 달에 환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가지를 쳐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다음 나오네요. 그 다음 나오니까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8월에 환희 기성지 제외 갈 때가 어떻게 돼? 이미 다 성할 때, 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다 자라서 그죠? 단단해졌을 때에 이수 축지하여 음력 8월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요즘으로 하면 9월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여물게 되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여물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걸 거두어서 쌓아두었다가 뭐냐면 장이 곡박이라 구부러진 얇은 거, 그 옛날에 그 누에 치는 이거를 잠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잠박을, 이걸 가지고 나중에 봄이 잠박을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잠박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지 내세 치 잠지월이면 다음 해, 그죠? 내세니까 다음 해 누에를 치는 달이 되면은, 즉 채상이 공잠식하고, 그죠? 뽕나무 잎을 따가지고 누에들에게 먹이고 누에 먹을 것을 장만하고 대소 필취하니,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다 취하니 견 잠성이 인력지혜라. 이제 누에가 그저 잘 다 누에가 다 되고 이렇게 되나요? 누에가 다 되어서 그 다음에 누에 치는 일이 그냥 성대하다, 이렇게 하면 누에 치는 일이 성대하고 인력, 사람의 힘이 아주 지극하다, 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느니라. 잠사 기비하고, 누에 치는 일이 이미 다 갖추어지고, 또 명격지 후에 외가리가 온 뒤에, 그때는 또 뭐냐, 이제 마가, 그죠? 못이나 대마나 그죠, 이런 것들이죠. 마가 다 익어서 가적지 시적, 가히 길쌈할만 하면은 적기마이 위포하고, 그래서 그 말을 길쌈하여서 이제 그죠, 배를 옷감 만드는 거죠. 옷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범차 잠적지 소성자를, 그 다음에 그 누에실, 그죠? 그 누에실을 길쌈하여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누에실을 가지고 아까 이제 누에 비단도 짜야 되는 거죠. 비단 그 패를 맞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염색도 해야 되는 거죠. 개 염지하여, 또는 혹 검은색 물도 드리고 혹 누런색 물도 드리니, 뭐 여러 가지 색깔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윗사람이 입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천년이 지왕이라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윗도리색 아랫도리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자 우의 선명이거든, 득이도 이제 붉은 색깔이 또 더욱 선명하거든. 개이공상, 저 윗사람 임금의 윗사람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위 공자지상, 또 공자의 치마를 옷을 만드느니라. 치마 하면은 뭐 의상 전부 다 포함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언노어 기사의 부자해하여 그 일을 수고롭게 하고도 스스로는 뭐예요? 스스로를 아끼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봉기상하니 그 윗사람을 섬기니 개 기성 참달지의 지극한 정성과 그 참달한 마음, 뭔가 애틋하게 하는 그런 이러한 뜻이 상이 시시하여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나, 위에서 이로써 베풀어 주며, 또 아래에서는 이로써 보답해 주니라. 상상 2장 위에 있는 그 2장은 전원 잠적지 사하여 누에를 치고 그 다음에 길쌈하는 일을 가지고서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종수장, 이 머리장의 그 전단에 일장의 머리장의 앞단에는 아직 옷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마쳤느니라.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누이를 쳐가지고 이렇게 길쌈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4장에는 4월 요어든 요라고 하는 강아지 풀이 되네요. 유요 강아지 풀이 수라고 할 때 숫자는 그 밑에 참조에다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불령이 실자가 되는 거죠. 꽃은 피지 않았는데 열매 맺는 것을 팬다, 이삭이 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풀이 패거든. 패면은 4월에는 강아지 풀이 패고, 그럼 머지않아서 5월에는 명조, 매미가 울며, 8월 기확이거든. 8월이 되면은 다 수확하거든. 8월이 되면은 음력 9월 되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 수확 끝나는 거죠. 수확이 끝나면은
10월에 운탁이니라. 떨어질 운자에다가 탁자가 떨어질 탁자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월이 되면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때니라. 일지를 우악하여. 그래갖고 우학 단비학자죠. 양이 하나 나오는 달, 그러니까 음력 11월 달에 사냥을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비 사냥을 가서 단비만 잡는 것이 아니라 또 취피 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비 한번 나왔으니까 단비도 잡고 여우도 잡고 이리도 잡아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위 공자구, 공자에 가죽옷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공자 들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것들도 이리저리 만드는 거죠. 짜투리들 남는 거 가지고 또 이질, 음력 12월이 되면은 기동하여 그 다 함께 하여서 같이 함께 하여서 제찬 무공하여 길찬자가 되나요? 이을 찬자, 그 무공을 이어서 다시 말해서 계속 사냥을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사냥을 나가 언사 기종이요. 그 종은 다시 말해서 어린 돼지는 사사로에 쓰고, 다시 말해서 내가 쓰고, 그 다음에 헌견 우공이라. 3년 된 큰 짐승은 바로 뭐냐면 공에게 바치느니라. 그래서 어쨌든 겨울이 되면 주로 사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때는 농사일에 바쁘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주로 그래서 우리가 수렵한다라고 할 때 수렵 개념이 수가 주로 겨울에 사냥하는 걸 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돼지는 예? 집에서 기르는 돼지가 아니라 아니요. 멧돼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예. 옛날에 많죠, 돼지들이. 옛날에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산에 가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짐승들 잡아가지고 가죽으로도 쓰고, 또 뭐 악기 만드는 데도 쓰고, 옷 만드는 데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쓰죠. 여기서는 지금 4월이 지나서 역시 10월로 갔다 항상 종주규시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 그림 하나 그려놓으니까 나는 설명할 일이 없어지네. 그냥 글자만 보면 무지무지 어려워지는데 그림 하나 딱 정리하면 깨끗하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봤더니 그림 그려놨더니 아주 쉽네. 여기다가 다음번에 그림 첨가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번 밑으로 참조에 나오는 거. 후에 꽃이 피는 것은 거꾸리 영자라고 예. 그 영자가 맞나요? 그게 두 개는 그 영자 그게 아니고 영화로 돼. 예, 영화로 올 영자. 예. 영자. 예. 그래서 영화. 진짜 오타나네 지금. 아니 저기 풀에 한자 자체가 밑에 해석이 예. 어유 잘 보셨네요. 영영 그죠? 꽃 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영. 첫 번째 있는 게, 두 번째가 화. 그 다음에 영자는 저기가 되는 거, 꽃뿌리 영자가 아니라 영화 영자가 되는 거죠. 화려하기만 하다. 그래서 영화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량이 실자 수요. 가운데 것이 지금 이 영자가 아니라 이 수지위 영한 그 영자를 쓰라는 거죠? 불령 이 실자 때 그 영자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풀에는 그죠? 풀초자가 들어가야 되죠. 저 위에가 영이 되고 한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예, 잘 보셨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영이 부실자를 여기는 영이 되고, 왜 이렇게 썼나?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자, 그래야 글자는 맞죠. 그렇게 돼야. 네. 그 다음에 5장에 들어서 5월 사종 동골 사계. 자, 사종. 저 주남편에서는 종사시가 있었죠. 자손의 번성함을 얘기할 때 종사 거꾸로 지금 써놓은 거네요. 사종 동고요. 그러니까 종사들이 다시 메뚜기가 다리를 비벼대고, 다리를 비벼서 메뚜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5월 달에는 메뚜기들이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 다음에 또 6월이 되면은 진우 사개니까 배짱이가 그죠? 배짱이가 날개를 비벼가지고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6월 달까지도 지금 배짱이 뭐 등등 이렇게 놀다가 밖에서 놀다가 7월이 되면은 7월에는 재야. 그러니까 7월 때까지는 어쨌든 들판에 있다가 이 소리죠. 들판에 있다가 8월이 되면은 재우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9월이 되면은 방문 앞에까지 들어오고 점점 추워지니까 애들도 따뜻한 거 찾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이 되면은 실소리라 그러는 게 뭐죠? 그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입하상하 바로 내 책상 밑에까지 들어오느니라. 이거 혹시 옛날에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감성 느끼죠. 벌레들이 집안으로 점점 집안에까지도 그냥 풀벌레 소리 나는 거. 특히도 저 귀뚜라미들. 그래서 책상 아래로 들어오느니라. 이제 추워지는 거죠. 10월이 되니까 완전히 추워지니까 겨울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질 훈서하고 이제 어디 구멍 난 것은 다 구멍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창호집 문에 바늘 구멍만큼만 나더라도 그 속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런 만큼 구멍이 난 것은 다 막고 그 다음에 훈서라고 할 때 서자는 여기서 쥐인데 이제 쥐구멍이 되는 거죠. 쥐구멍에다가 그 앞에다가 불 피워서 그러면 불을 지른다라기보다도 불로 태운다기보다 연기 피운다 이 소리가 되겠죠. 연기 피워서 연기 들어가서 질식시켜서 죽으라고. 왜냐면은 지금 겨울에 광에다가 온갖 곡식들 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파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리 쥐들을 최대한 박멸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쥐구멍에다가 연기를 피워서 그 다음에 쥐를 잡고 나오는 놈 때려잡든가 뭐 하겠죠. 피하면. 그 다음에 색향 근호하고 색 막는다. 향한 곳을 막는다니까 남향한 곳을 막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북향한 곳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집들 보면은 남향문, 북향문 다 있죠. 여름이 되면 양쪽 문 다 열어놓으면 북쪽에 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겨울이 되면 아예 뒷문은 폐쇄하는 거죠. 뒷문 폐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뒤에는 아예 또 판문까지 닫아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완전히 밀폐하고 그 다음에 근호하고 또 문을 근이다 그럼 발을 근자로 여기서 보세요. 문 이제 창호지 다 한번 바르죠. 그러니까 모든 농사일 다 끝나고 아주 건조할 때 이제 문들 다 떼어가지고 창호지 한번 다 바릅니다. 그리고 부자 그래서 우리 부녀자들아 위 계세언니 그죠. 이제 1년이 다 고쳐지는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1년이 바뀌는 때가 되었으니 입차 실처어다 들어가서 이에 그죠. 집안으로 그죠. 이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서 거처할지어다. 근데 언제냐면 지금 10월 달이죠. 이제 문까지 다 바르고 나면은 집안일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감괴가 되는 거죠. 북방 감괴가 되는 거죠. 북방 수가 되니까 이때 뭐 한다 그랬어요? 노호감이라 그랬죠. 감방에서 위로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때 노자가 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다, 수고롭다라고 그죠. 위로받는데 쉬는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 때가 되는 거죠. 이제 열심히 일하고 마침내 쉬게 되었도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음력으로 넘어가는 때 앞에서는 1지월 2지월 쭉 나가다가 5월 6월 같은 경우는 4월 같은 경우도 순양월이 되는 거죠. 앞에 지금 우리 4장부터는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4월부터는 순양월이라고 하죠. 그냥 4월. 그 다음에 5월은 음이 하나 나오는데 5월 8월 10월 다 이렇게 나오죠. 5장에서도 보면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 음이 되니까 음은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음으로 들어가는데 또 음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기만 가득해지니까 그냥 이거는 숫자를 써가지고 전부 다 성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다 완성되었다라는 성수 개념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생수는 잘 안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4월 같은 경우야 순양월이 되니까 그냥 4월이라 썼지만은 뒤에 음월은 그대로 성수로 써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볼 수가 있네요. 거기 보면은 저기 동그라미 위에 앞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뒷부분에 동네 역시왈 10월이 개세는 그죠? 10월인데 개세라고 한 것은 그죠? 10월인데 이미 앞에서 개세 하면 10월 실소리 입하상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왈, 우리 부녀자들아 왈 개세언이니까, 그죠? 이거 10월 달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 해가 바뀌었다,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정지 통어 민속 상의니, 그죠? 하나라의 삼정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은주 3대의, 그죠? 하은주 3대의 정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하은주 3대의 정월이 각각 다르죠? 여기는 지금 천계여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 주나라의 주역이 중천 건괴를 역에 처음으로 삼았으니까 바로 주나라의 역법입니다. 그죠? 주나라의 역법은 요 때를 자월을 1년 세수로 삼고, 그 다음에 축월이다 그러면은 집여거축이라 그랬죠. 땅의 문이 열리는 때, 축시에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땅인데, 땅은 자 은나라는 곤괴를 제일 앞에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은나라의 그 1년 세수가 어디냐면은 바로 축시, 그죠? 축월에 세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축이 정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월이다 그러면 중산 간괴라 그랬죠. 간괴는 자 인생어인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인월세수로 삼는 것이 하나라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하나라를 공자는 하나라 역법이 1년 세수가 되기를 원했죠. 왜? 적어도 땅속의 기운이 양기운이 요 정도는 차야, 그죠? 차야 비로소 이제 봄에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열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논어의 제자들이 기록해 놨었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전부 다 인월세수를 바꿨죠. 공자의 역할이 우리 보이지 않게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대로 이걸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하나라의 삼정의 그 정월이라고 하는 것이 자 민속에서 그 통하는 것을 민속이 숭상하는 바를 이렇게 통용하였으니 주특거 다만 특별히 주나라를 들고 그 다음에 또 갈마들어서 썼습니다. 꼭 주나라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해서 다 썼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들어서 쭉 썼고, 여기서는 지금 주나라 께 쓴 게 아닌데 하나라 역법 가지고 계속 쓴 건데. 하나라 역법인데 10월 달에 저기 개세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1년은 여기서 다 끝나는 때죠. 1년에 농사가 다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시작이다 그러면 바로 농사하는 짓는 때, 여기서부터 시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되면 1년 다 끝나고, 실제적으로 쉬는 때니까 이거를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저 동래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나라 역법으로 해가지고 여기 때가 되고 바뀐다라고 했는데, 통상적 개념으로 해서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앞주에 지금 주자가 종사, 사계, 실솔은 일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틀리죠. 틀린 얘기죠. 메뚜기 다르고 배짱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 다릅니다. 이 어디서 잘못된 걸 그대로 저기 주자가 그대로 썼느냐 하면 정이천이 이렇다라고 근거해가지고 누구냐면 주자도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수시 변화의 이 기명이라, 그죠? 때를 따라서 변화함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물건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시골급 욱하며, 그죠? 6월에는 아급에가 되는데, 그 다음에 머루욱자, 아급에와 그 다음에 머루를 먹고, 8월이면은 형통할 형자인데서 삶을 팽자로 읽으셔요. 팽욱기 콩숙자죠. 팽규 아욱을 삶고 또 콩잎을 삶아서, 콩도 삶은가요? 콩잎 삶나요? 옛날에 콩잎 먹죠? 지금도 뭐 콩잎 나오긴 나오던데 콩잎 먹고, 그 다음에 8월에는 박조하여 대추를 털고, 대추는 막 자다들으니까 막 나무를 흔들어서 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오니까 나무를 털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확도 별을 수확하여서 위차 춘주하여, 이에 봄에 제사 지낼 그 술을 담는 거죠. 쟤네들을 술 담아서
이게 미수하니라. 그 다음에 개자는 여기서는 이제 끼일 개자, 도울 개자, 미수를 돕느니라. 이제 어르신들 이제 봄이 되면은 더 오래오래 사시라 하면서 이제 축수를 해주는 거죠. 미수를 돕느니라. 7월 식과하며 7월 달에는 오이를 먹으며 8월 달에는 뭐야 단호, 박호자가 되는 거죠. 박을 7월에 오이 먹는 거 좀 늦네요. 왜 여름 장마 오이 크듯이 막 그렇게 했는데 여름 장마 오이 크듯이 7월이면은 좀 늦죠, 그죠? 응? 오이가 아니고 왜라고 왜 왜라고 오이? 하길래 지금이 들어갈 때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저 비닐하우스가 없었잖아요. 아니, 자연재배니까 늦을 지금이 수밖에 자연재배 없어요. 나올 때잖아요. 지금 자연재배 먹을 때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지금이 지금이 음력 7월. 음력으로 7월이죠. 지금 7월? 음력으로 7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때라는 뜻이죠. 응, 그러니까 이제 먹는다고 했는데 이때 들어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쇠노이 먹는 나이들겠죠, 뭐. 그 늙은 오이를 뭐라고 하죠? 늙은 오이, 노각? 노각. 노각은 저기도 되죠. 장아찌 담고 그러죠. 노각으로. 그 다음에 8월이 되면은 단호, 박을 타고 박속 먹는 거 알죠? 박속 타서 이제 박속 먹고 박은 삶아가지고 바가지로 쓰고 그 다음에 9월에 숙 뭔가요? 9월에 숙전가요? 저자가 깨를 털고 그죠? 깨를 털고 그 다음에 채도 쓴바귀 도자 여기서는 쓴바귀 도자예요. 또 기에 따라 다른데 쓴바귀를 캐고 그 다음에 이게 뗄나무 신자를 써가지고 여기 제가 그 밑에다 이 쓴 것은 그거는 지워버리세요. 그 괄호 열고 여기서 원래 먹는 가죽나무는 참가죽이라고 해요. 참죽나무 또는 참죽 또는 참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가죽나무 요즘에 사람들이 가죽나무 하는데 가죽 개념이 아니라 가죽 내지는 아니면 참죽 참죽이라고도 하고요. 참죽나무 이 참죽 드셔보셨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가죽나무 잎을 말하는 가죽나물 잎일인데 이게 충청도 쪽하고 아마 전라북도 쪽에서인가 뭐겠죠. 저희 집에는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 지금 제가 거기다 써놓은 지금 주자는 이게 앙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참가죽이 아닌 거 참가죽이 아닌 것은 이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괴상해가지고서 못 먹고 참죽은 아주 향이 독특해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할 텐데 이거 맛 붙이면은요 거의 중독 현상이 일어날 정도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따가지고 봄에 따 새순 날 때 따가지고 그대로 무쳐서 먹거나 무쳐서 그냥 초장 찍어 먹거나 아니면 버무려서 먹거나 말려요. 부각해가지고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 있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 아궁이에다 탁탁탁탁 그 튀기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바삭바삭 최고의 그 우리 간식이자 반찬이자 그거예요. 고춧가루로도 아니 고추장 풀로 하거나 아니면 찹쌀 풀로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하나로마트에 보니까 좀 나오더라. 가끔 시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비싼 거니 한 단 요 정도가 5, 6천 원 이렇게 돼요. 무치면 딱 하나 나오는 정도.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그 가죽나무는 뗄나무로 하여서 근데 내내 먹는 얘기 하다가 뗄나무가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혹시 신자에 무슨 나물이라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새롭게 나는 이거니까. 그래 근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쓰이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뗄나무도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제 불 때는 걸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시가 농부하리라. 우리 농부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먹인다고 해놓고 이거 뗄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죽나무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근데 거기다 또 신자를 썼단 말이야. 신은 그래 뗄나무 또는 신을 또 무슨 의미로 쓰냐면 옛날에 월급 있죠. 봉급 받는 거를 그냥 뗄나무 비용이라도 보태쓰라 해서 신이라고도 해요. 그냥 뗄감 비용이나 보태쓰라 이런 의미에서 쓰는데 달리 나물 개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발라갖고요. 예. 말려서 아주 이렇게 케이스에 딱 담아 선물용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요새 있어요? 무지무지 비싸겠죠? 선물로. 아 백화점에 조금 나오긴 나오는가 보구나. 네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그거. 그 맛 들이면은 지금 이 시를 보다 보면 옛날 생각이 이것저것 나는데 자 그 다음에 9월이 되면은 그죠? 9월이 되면 축장포요. 9월이 되면은 장포를 만들고
장이다 그러면 마당이 되고 포 그러면 채전밭이 되는 거죠. 그 채전밭인데 지금 이게 둘이 다른 게 아니면 포라고 하는 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남새밭이에요. 채전밭인데 지금 그 배추나 무들은 미리 다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이고 지금 밖에서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바깥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벼나 이걸 다 탈곡하고 하는 걸 전부 다 어디서 하면 콩 털고 하는 거를 집안 마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당 갖고는 부족하니까 밖에 있는 채전을 다 다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장포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포를 그저 채전밭을 마당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타작마당 지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석 자체가 타작마당을 채전에 다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마당이 아니라 타작할 것들. 왜냐면 집 바로 마당에다 하면은 막 집안이 온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마루나 이런 게 그걸 수습하기가 어려우니까 바깥밭에다가. 좁기도 있을 거고. 네? 마당이 좁. 맞게 그죠. 마당 자체는 또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채전밭을 그 타작마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월에 납화가하니 그래 10월에 이제 벼농사 지은 것들을 다 거둬들이나니 벼들을 거둬들이나니 화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쌀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 되는 거죠. 곡식 벽과에 속하는 것들 다예요. 그게 뭐냐 서직 중육이 되나요? 서직 서 그러면은 거기 보면 제가 기장 피인데 피는 안 먹죠 우리가. 그러니까 찰기장과 매기장 이렇게 됩니다. 찰기장 서 매기장 직 그죠? 찰기장과 매기장과 그 다음에 중육 그러면은 중하니까는 무겁다니까 늦게 되는 거. 그래서 늦벼 그 다음에 육 그러면 올벼 그죠? 늦벼와 올벼와 그 다음에 화마 숭맥 화 그러면은 역시 벼 종류인데 그죠? 벼 그 다음에 그 마 그러면은 30뿐만 아니라 마를 또 뭐냐면 깨 종류를 다 마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깨, 들깨 이런 종류를 전부 다 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쑥 그러는 건 콩쑥이고 보리 그죠? 화, 마, 쑥맥 쑥맥이죠? 콩과 보리도 구별 못하는 저런 쑥맥 같은 놈 이렇게 이제 원래 쑥맥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쑥맥 이런 걸로도 표현하죠. 쑥맥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려고 콩을 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냐 이 소리예요. 밀보리도 아니고. 맨날 지 먹는 그저 콩보리조차도 구분하지 못하. 요새 애들이 전부 쑥맥이잖아요. 왜냐면은 벼를 나무에서 따거나 뭐 이러는 줄 알고 그냥 쌀이 달리는 줄 알잖아요. 쌀나무라고 하니 그게 다 쑥맥들이죠 뭐. 저도 그랬어요. 저기 벽수공으로 견학을 갔을 때 저게 쌀나무다. 제가 서울 사람. 아. 그래갖고 저게 쌀나무냐고. 아 벼라고 했는데 나무 그쵸. 풀과 나무조차. 저게 더 쌀나무. 그게 이제 쑥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차 농부야 우리 농부들아 아가 기동이여니 우리가 거둘 가짜는 거죠. 가색할 때 가. 우리가 이미 그 거둔 것을 다 함께 했으니 상입집 궁공이니 그죠. 올라가서 들어가서 궁의 공을 그죠. 그 궁실의 공을 잡으니 위에 올라가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의미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다 지금 농사 지은 것을 어디로 들였어요? 10월에 납화가 그랬죠. 그러니까 집안으로 지금 다 저 들판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집안으로 다 들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타작할 거 다 타작했겠죠. 그죠? 타작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수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집수리 하는데 지금 두 가지의 상입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공실이죠. 이른바 이제 부역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관리들이 못하고 어차피 백성들이 해야 되니까 먼저 어디부터냐면은 저 공실 내의 그 집부터 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도 궁이 되는 거죠. 집궁자입니다. 다만 이제 관사를 먼저 그죠? 관사를 먼저 해이고 지붕을 해인다 그러죠. 지붕 먼저 해이는데 올라가서 관사일을 먼저 잡는데 주의우모요. 낮에는 내 띠를 그죠? 취해오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 색도하여 그죠? 새끼를 꼬아서 극기 승옥하여 빨리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시파 백곡이니라 해야 빨리 지붕에 올라가야 그리고 비로소 그 다음에 백곡을 뿌리느니라 미리미리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겨울에 농한기 때 지붕을 다 고치지 아니하면은 봄이 돼서 그죠? 지붕 고칠 새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먼저 공실부터 얘기하고 당연히 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 집 하는 거니까 굳이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지붕도 고치고 그리고 나야 이제 겨울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름이 다시 되면 봄이 다시 되면은 이제 파종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네요. 바로 이 내용이 유명한 맹자에 나오는 거죠. 항산 항심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83쪽에 그 해설해 두었습니다. 등문공 상편 제3장에 그저 맹자왈 민사는 불가완연히 백성들의 일은 가히 늦출 수가 없으니 시에 이르기를 시온 주의 우 모요 그 다음에 밤소자죠. 소위 색도하여 녹근 삭자에도 꼴 녹근 색 뭐 색꼴 뭐죠 삭도 할 때는 또 삭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새끼 꼴 색으로 지금 해서 동사로 해서 색도하여 극기 승옥하여 빨리 그 지붕에 올라가야 기시 파 백곡이라 하니이다. 비로소 백곡을 뿌릴 수 있다고 하였나이다 하면서 민지위도야 백성의 도됨은 백성의 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유항상자 유항심이요 항상 생산함이 있는 자는 항상 하는 마음이 있고 무항상자 무항심이니 그저 항상 생산함이 없는 자는 항상 하는 마음이 없으니 구무항심이면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벽사치를 방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편벽되고 그 다음에 사특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그저 무불위기니 그저 그치지 아니함이 없으니 왜냐하면은 항상 하는 게 없어 불안하니까 항상 로또 복권이나 사고 에이 뭐 한탕주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치지 아니함이 급하모 죄연회 그래서 로또 하다가 이거 뭐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도박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진 연후에 종이 형지면 쫓아가서 형벌을 하면 벌을 준다면 신은 망민예니 이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언유인이니 어찌 인인이 되어서 사람 인인이 제하여 어진 사람이 위에 있어서 망민을 이 가위하려 백성들 그물하는 짓을 그물질하는 것을 가위하겠는고 시고로 현군이 필공감하며 그러므로 어진 임금은 반드시 공경하고 검소하며 그렇죠? 공경하고 검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하 아랫사람들을 예로 대하고 취여민 백성들에게서 취하는 것이 유제니이다. 그죠? 제한이 있습니다. 얼만큼 하라 그랬어요? 10분지일 정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법 이상을 결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거기 그 다음에 앞줄에 보면 아까 화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화자는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고갈길 고갈지 총예라 곡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볏짚이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볏짚과 그 곡식을 이렇게 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가 뭐냐면은 아울러서 화라한다. 어쨌든 벽과 종류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벽과 식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거기 보면은 화지 수실이 재야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들판에 있으면은 가라고 하고 선종이 후수갈 중이 이거 뭐야? 이건 특별히 의미 없는 건데 이건 아니고 들판에 있는 것은 자 가라 하고 그 다음에 올벼 늦벼 뭐 얘기한 거죠. 늦벼는 나중에 먼저 심었는데도 후속 나중에 익는 것은 중이 되고 후종 선숙 후종 나중 씨 뿌렸는데도 먼저 익는 것을 올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화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건 뭐냐 벼죠. 이것이 우리가 먹는 벼예요. 그죠? 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차조 그 다음에 고량주가 되는 거죠. 차조로 우리 술 담는 거 고량의 등속이 다 바로 뭐냐면은 화다. 그러니까 수수 다 등등이 다 화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화자를 우리가 그래서 곡식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장이네요. 이지일에 찬빙 충충하여 이지일 그러면은
음력 12월 달이 되죠. 이지일에,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지금 여기 빈 땅이, 그죠? 빈 땅이 조금 북쪽으로 있어가지고 좀 많이 추워요. 그래서 12월이 되어도 지금 얼음이 남아있으니까 착빙이니까 얼음을 뚫어서, 그러니까 얼음을 깨어서, 얼음을 뚫어야 이제 떼어낼 수가 있으니까 얼음을 뚫어서 충충하여, 층층이 캤다? 계속 캐고 캐서, 그 다음에 삼지일에, 그 다음에 적어도 인월에 납우릉하니, 적어도 1월까지는 이런 뜻이 되죠. 1월에 꼭 넣는 거야. 적어도 1월까지는, 1월에도 아직 추우니까, 그죠? 능하면 언덕능자 그늘음이니까, 언덕에 그늘진 곳에 들여놓고, 이게 빙고가 되는 거죠. 빙고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사질기조에, 그 다음에 음력 2월이 되죠. 음력 2일 그 이른 아침에 헌고 제구하니라. 염소를 올리고, 양을 올리고, 그죠? 새끼양 내지 뭐 염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부추를 놓고 제사를 지내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4월 달에 지내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천신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4월이 아니라 사지일, 이게 중월이 되니까, 그죠? 중월에는 그때 새로 나오는 거를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제가 매번 이상하죠? 올릴 천자, 새로 나오는 것들을 올릴 천자 맞나요? 천신. 새로 나오는 거 올릴 때는 두 번째라고 그랬죠. 중기에 항상 천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봄에 나오는 부추를 갖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려서 이제 1년 농사 잘 되기를 이제 이렇게 비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에 소상이 얻은, 그죠? 9월에 소 그러면 엄숙할 숙자죠. 숙상,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목한 아주 찬소리가 내리거든. 10월에 그 다음에 탕척한다 할 때 척자죠. 씻을 척자, 척장하고 10월에는 그 뭐예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붕주사향하여, 붕주라고 하는 것은 두 동이의 술입니다. 그죠? 술 두 동이를 어디다 두느냐? 두 동이를 가지고 사양, 이에 잔치하여서 왈살고양하며, 저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올릴 제자죠. 오를 제자, 피공당, 저 공당에 올려서 칭피시경하니, 저 뭐예요? 물소 뿔잔에다가 담으니, 그죠? 뿔잔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올리니 만수무강이로다. 만수무강하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잔치를 하는데, 지금 잔치하는 모습이에요. 잔치를 하는데 반드시 뭐부터 먼저 하더라? 제사부터 하는 거죠. 10월 달에 먼저 제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이게 10월 달 끝나고 납제사가 되나요? 이게 지금? 납제사. 먼저 이제 제사를 올려놓고, 그동안 아파에 지금 4월 달에는 뭐였어요? 1년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제사를 올렸죠. 염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부추로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 되면 농사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느님 당신네 덕분으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하고서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1년 마무리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죠. 10월 마지막이니.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잔치하는 거예요. 그 잔치하는 모습이, 자, 여기는 없구나. 그 잔치하는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잘 그려져 있던데, 제가 읽을 때는 잔치를 엄청나게 하던데 왜 지금 보니까 여기를 앞줄을 한번 보셔야 되겠네. 앞주에 보면은, 앞주에 이건 앞줄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 지금 보면은 부예라 하고, 자, 있는 거 그대로 착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 취, 빙어, 산에서, 여기는 지금 빈 땅은 주로 산 쪽에 있으니까 산의 계곡에서 지금 얼음을 캐겠죠.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캤었죠. 그래서 저 동빙고, 서빙고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산에서 캤고, 충충이라고 하는 것은 착빙지, 계속 얼음을 이제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속에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줄의 정세 12월에, 그죠? 줄의 정세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정월달은 지금 하나를 보면 12월달이, 아니
정세 12월에 12월이다 그러면 저 하나라 역법이라면은 저기 어떻게 되나요? 주나라의 12월이다 그러면은 아닌데 이게 주나라의 12월이면은 10월이 되죠. 저기 10월 맞죠? 정월이 저기가 되니까 12월에 여기는 지금 1질, 2질에 착빙 이렇게 되는데 2질이면은 지금 언제가 되느냐면은 12월. 줄에 12월. 12월에 줄에 12월이 아닌데 이게 하나라 역법의 12월인데 그냥 주례에 이렇게 주례에 그죠? 정세 12월에 이렇게 되는데 정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째 되는 때에 어쨌든 하나라 역법으로 12월인데 이게 그 다음에 영참빙 그죠? 여름을 배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주례에 어쨌든 간에요. 주례.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주나라 역법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여름에 대비하는 것이고 능음은 빙실이니 유토한다 빈토한다 하여 그죠? 그 빈 땅이 추운 날이 많아서 정월에도 풍미해동이라 바람이 아직 얼음을 녹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해동을 시키지 못하. 그러므로 빙류가장이라 얼음을 오히려 저장할 수 있음이라 라고 했고요. 자, 이 얼음을 거기 보면은 지금 월령 중춘에 보면 쭉 보세요. 월령 중춘에 보면 중춘에 아까 지금 사지일이니까 그죠? 중기에 해당되는 거죠. 헌고 개빙하여 지금 염소를 바치는데 그죠? 얼음 캔 것을 열어놓고 이렇게 되나요? 얼음을 일단 꺼내놓고 얼음집을 열어놓고 제사 지낸 뒤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사 지낸 얼음집을 이렇게 열어서 그 다음에 생천 친묘지 시해라 그죠? 친묘에 바로 이렇게 올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에 빙고를 열어서 얼음을 꺼낸다는 얘기죠. 제사 지내고 이제 얼음을 꺼내겠습니다. 이거 고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묘에다 올린다. 친묘는 어디예요? 임금님 사당이 되는 거죠. 종묘, 그 나라의 종묘 사당을 우리가 친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대전 우리가 친묘를 지금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조선왕의 일반 왕들은 정자가 그죠? 어디서 제사를 지내면 그냥 정자 모양의 집이다 그래서 정자각 해야 돼요. 그죠? 정자각인데 사람들이 정자각 해요. 정자 모양의 그 집 있는 데서 저 무덤을 향해서 하고 원래 황제는 어떻게 되나요? 천자는 여러분들 저기 고종릉 있는데 가보시면 돼요. 저기 어디죠? 저기 홍릉에 가보면은 이른바 침전이 있어요. 침묘. 그 아예 큰 집이 있어요. 그거 안 가보셨나요? 다시 가보세요.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보면은 이거는 황제능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서글픈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는 석상들이 너무너무 간신배들 같이 지어놓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깎은 게 아니라 기계로 깎아가지고 조각들이 좀 천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침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그 사당에다가 그다음 올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해 얼음들을 이것도 역시 천신하는 거죠. 천신 나서 올리는 것이 이것이라. 그 다음에 거기 우리나라에 그 선자 사당이 있어요. 고종, 순종. 황제로 두고 있잖아요. 그게 홍유릉. 그러니까 홍릉이 고종릉이고 유릉이 순종릉이에요. 그 두 분 무덤 한번 거기 가보세요. 홍유릉 한번 들어가면. 아버지 남현님 뭐가 예산에. 거기가 뭐 2대 황제 지지라 그런 말이 진짜 더블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시왈 고자의 장빙 발빙은 그죠? 얼음을 또 보관하고 또 얼음을 내는 것은 이절 양기지 성이니 다 양기를 양기의 성대함을 그죠? 조절하는 것이니 부양기지 천냐는 양기가 하늘에 있는 것은 비여 화지저 물례라 그죠? 마치 불기운이 저 물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상류의 해지라. 그래서 오히려 이로써 풀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얼음을 가지고 여름에 그죠? 이렇게 써서 오히려 화기를 좀 풀어요. 너무 뜨거우면 다 타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12월에는 양기가 온복하여 땅으로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땅 속에 숨어 있어서 고이 미발이라가 단단하게 그 속에 갇혀 있어서 발하지 못하다가 기성제야. 근데 다만 아래 그 성함이 아래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납빙어 지중이라. 그래서 이때는 안쪽에 있으니까 저 양기운이 그래서 음기운을 다시 땅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요 소동파의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2월 하여는 2월에 이르러서는 사양작 4개의 양이 일어나니 이때가 언제냐면은 경칩때가 되는 거죠. 칩거했던 벌레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시용사 그래 양이 비로소 용사 일에 쓰이면은 즉 역시계빙 이제 비로소 이제 얼음을 열어 가지고 먼저 사당에다가 천신함에 빙무불급이라.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두루두루 쓰이더라 라는 거죠. 여기 그게 어디 갔느냐? 제가 뭘 빼놓고 읽었나? 그 다음에 나오나요? 그 아랫줄에 있나요? 하나 어디 건너뛴 거 건너뛰었어요? 지어 4월하에서는 지어 4월, 2월. 왜냐면 얼음을 쓰는 데가 있는데. 그 옆줄에 있어요. 있어요? 지 4월하에다 밑으로 내려가. 양기가 그 다음에 이미 그저 다 이르렀고, 양으로 가득 찬 달이죠. 그 다음에 음기가 장차 끊어지기 때문에 이때 얼음을 크게 열어서, 그죠? 여기서 얼음을 크게 열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때 양기한 게 필요 없죠. 실은 원래는 워낙 뜨거운데, 이때 사람들 잔치하고 죽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손님들 그렇게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경대부 이상에는 그동안 정치하면서 이리저리 문상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신이 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다? 얼음 쓰고 그 다음에 또 잔치한다. 노인네 아프다. 그럼 얼음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크게 열어서 식육지 로기. 다시 말해서 고기를 녹으로 먹는 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아까 제가 밑에는 벌빙지가 많은데 실은 어디부터예요? 우리가 흉마승부 대학에 나오죠. 흉마승부터는 불육어 계돈이라 그랬죠. 계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백성들한테 사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마승 그 다음에 벌빙지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지금 흉마승부터예요. 그래서 식육의 고기를 녹으로 받아 먹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 주고 사 먹는 집, 녹을 받는 집 이렇게 되죠. 거기에 노병, 상요계, 그죠? 늙은이가 병들고 그 다음에 상당한 사람 소렴 대렴해야 되는 거죠. 그 목욕시킬 때에 빙무불급이라 이렇게 되죠. 얼음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집안에서들 두루두루 썼더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면은 임금의 그 명하에 갖다 쓰도록 다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잔치하는 내용이 거기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로써 동무건양하고 이로써 겨울에 그 허물된 양이 없고 잘못된 양이 없고 여름에는 또 음을 그 다음에 숨기지 아니하며 여름엔 또 음을 오히려 열어놔야 되는 거죠. 항상 음양이 이렇게 조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춘무 봄에는 서풍 아주 원래 서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바람이 없고 그래 봄에는 온이죠. 온풍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고우 쓴비, 찬비 이렇게 되는 거죠. 찬비가 없으며 뇌출부진하고 우레가 떨쳐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벼락이 치지 않고 벼락 딱 우레가 우릉우릉 하지만은 만약에 벼락이 어디 딱 쳤다는 건 뭐예요? 민간인 피해가 있는 거죠. 그래 나라나 어디 살림에 피해가 없으며 다시 말해 하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무죄 상포 그 다음에 그 찬설이나 그 다음에 우백의 재앙이 없으며 그 다음에 역병이 되는 거죠. 역병들이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민, 불, 요, 찰인가요? 요, 찰, 예니라.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비명 행사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 행사하는 일들이 없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말해서 위에서 항상 음양의 기운을 잘 고르도록 이게 위정자의 일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잘못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호시왈 장빙 개빙은 역 성인 보상 변조 일사이요. 성인이 그저 뭐예요? 변조 아니 섭조죠. 섭조 보상 섭조 고르고 그 어떻게 돼요? 고를 섭자 고를 조자 그죠? 음양의 기운을 골고루 잘 그죠 고르도록 그 보상 도와주는 한 가지 일이고 부전시 차이 위치하라. 오로지 이것만 믿고서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그죠? 이것만 믿고 나 일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그저 일을 힘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만약에 이 얼음이나 이런 걸로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미신에만 저기 뭐야 그죠? 이 하늘에서 뭐예요?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얼음으로 해서 음양의 그 기운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이걸만 믿고서는 정치 다 됐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상하고 탕양하고 그 다음에 향음주지 예예 향음의 예법에 보면은 양준호 우방호간이 시해라. 지금 이제 제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온 동네 잔치해야 되는 거죠. 온 나라 지금 잔치합니다. 잔치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집에 손님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집 방문 사이에다가 술을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잡하지 않고. 왜냐면 모처럼 쉬는 때니까 실컷 마시고 먹어라 라고 해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문 사이에다가 2개의 술동이를 두었다라는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재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재는 오름이라.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네요. 예. 여기까지가 7월 편이네요. 7월 편에 그 뒤편에도 보면은 앞줄까지 한번 볼까요? 줄의 약장에 약장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필이약자죠. 필약장편에 자 중춘에는 주격 토고하고 낮에는 흑북을 치고 그죠? 토고를 치고 그 다음에 화인가요? 불취자 취 빈시야. 이 바로 이 빈시를 그 다음에 불어 빈시를 그 다음에 피리로 분다라는 뜻이 되겠죠. 피리약자하고 같은 피리로 불어서 이 역서하며 이로써 뭐예요? 더위를 맞이한다라는 뜻인데요. 더위를 맞이하며 응? 맞이할 역자. 지금 중춘이니까 그죠? 더위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제 곧 여름이 되는 거니까 맞이하여서 맞이하는 이게 더위를 맞이해서 아 우리 충분히 견딜 힘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의역하시면 돼요. 더위를 여기 보낸다가 아니라 더위를 맞이하는데 봄이니까 더위를 맞이하며 더위를 맞이하여 맞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맞서다 게 더위에 맞서다 뭐 이렇게. 맞서다도 그렇고 더위를 그냥 맞이해서 그냥 사역 취순할 때도 아니 맞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이제 거역하는 것은 놔두고 그때는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맞이할 역자로 그냥 보셔요. 그러니까 더위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가을 중추 야영 한해도 그죠? 중추에 그죠? 그 밤에도 찬 것을 맞이하는데 또한 이와 같으니라. 역시 이 지금 빈시가 음양을 굉장히 고루어서 지금 만드는 시죠. 아까 그 글자 하나하나도 이 생수에서는 그냥 일양 이렇게 해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기운을 거기다 보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음기운이 들어올 때는 음기운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성수로서만 쭉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위를 맞이하는데 또 그 다음에 추위를 맞이하는데 더위를 맞이해서 결국 뭐예요? 더위를 피하게 하는 거죠. 더위를 이겨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맞이해서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할 적에는 역으로 했는데 한할 적에는 영으로 했네요. 맞이한다. 추위를 맞이한다. 그렇네. 그죠? 어쨌든 둘 다가 맞이한다인데 맞이하는 거 왜 그럴까요? 영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차이를 이렇게 둔 뜻 한번 한번 보세요. 자, 영한에도 역 또한 그러하니 우리가 봄을 우리가 경복궁의 문도 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나요? 봄은 세운다 해서 건춘 그랬죠. 가을은 음기운을 영추 이렇게 표현했죠. 맞이할 영자를 썼어요. 이제 가을은 이제 수학 개념이기도 해서 그래서 영춘 그러는데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때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게 지금 주례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한 같으니 차지위시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왕시왈 앙관은 그죠? 앙관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우러러서는 뭐냐면 성일 상무지 변하고 그죠? 해와 달과 서리와 이슬의 변함을 보고 그 다음에 부찰 구부려서는 뭐냐면 곤충과 초목의 변화를 살펴서 이지천시하고 이로써 때를 살폈고 천시를 살폈고 이수민사라 이로써 백성들의 일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항상 이 책력을 잘 체크하고 또 그때그때 그 물건들을 가지고 천시를 알고 그 다음 백성들의 농사일들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복 사호 내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뭐예요? 집안일에 복종하고 집안일을 다스리고 남자들은 사호 외 바깥일을 다스리며 상이 성에 하하고 윗사람은 진실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하이 충리상 아랫사람들은 충성된 마음으로써 윗사람을 이롭게 하며 부부자자하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부부하며 양로이 자유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식력이 조약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식력 힘써 일하는 사람을 먹이고 그죠? 힘써 일하는 사람 먹이고 하면 먹일 사가 돼야 되겠죠. 사력이 조약 약자들을 도우며 기 제사야 시하고 그 제사를 때로써 하고 때 맞춰서 지내고 그 다음에 연양야 절하니 잔치를 하는데 절도가 있으니 이것이 다 7월시의 뜻이니라. 무지무지 기네요. 여기까지가 7월시입니다. 이거는 7월시 보고 난 뒤에 이거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7월시 일단 같이 읽어봅시다. 보면은 285쪽 7월 유하얻은 9월 수의하나니라. 일지일에 필발하고 이질 율렬하나니 무의 무가리면 하이 졸세리요 삼질 우사요 사지를 거지어든 동아 부자하여 옆이 남욕하든 전준지 하나니라 부예라. 7월 유하얻은 9월 수의하나니라. 춘일 재앙하여 유명 창경이어든 여집 의광하여 준피 미행하여 원구 유상하며 춘일 지지어든 체번 기기하나니 여심 상비여 태급 공자 동기로라 부예라. 7월 유하던 8월 환인이라. 자몰 조상이라. 취피 부장하여 이별 원양이요 의피 여상이니라. 7월 명격이어든 8월 제적하나니 제현 제왕하여 아주 공량이어든 위공자 상하나니라 부예라. 4월 수요어든 5월 명조며 8월 수학이어든 기확이어든 10월 운탁이니라. 일질 우악하여 취피 호리하여 위공자 구하고 이질 기동하여 제찬 무공하여 언사 기종이요 헌견 우공하나니라 부예라. 5월 사종 동고요 6월 사계 진우요 7월 제야요 8월 제우요 9월 제호요 10월 실소리 이바 상하하나니라. 궁실 훈서하여 색향 근호하고 차 부자 완리 계세언이 입차 실처다 부예라.
6월 10월 급욱하며 7월 팽규 급숙하며 8월 박조하여 10월 확도하여 위차 춘주하여 이계 미수하나니라. 7월 식과하며 8월 단호하며 9월 숙저하며 채도 신저하여 시가 농부하나니라. 부예라. 9월 축장포요 10월 납화가 하나니 서직 중육과 화마 숙맥이니라. 차 농부와 아가 기동이여니 상입 직 궁공이니 주의 우모요 소위 색도하여 극기 소기호와 기시파 백곡이니라. 부예라. 이질 착빙 충추하여 삼질 나부 능음하나니 사질 기조의 헌고 재고 하나니라. 9월 숙상이어든 10월 척장하고 붕주 사양하여 왈살 고양하여 제피 공당하여 칭피 시경하니 만수무강이로다. 부예라. 7월 8장이라. 자, 1장부터 한번 쭉 해보세요. 자, 1장에 일단 아니 첫 번째는 화의, 요것도 다 제기를 해요. 화의 이거 두 기절, 그다음 발열, 갈, 그다음에 새. 이 세자를요 뒤에다가 앞에 있는 열자에다 갈 여기다 맞추기 위해서 세자를요 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열이라고도 지금 붙이는 그 협운이 있어요. 그 붙이는 송나라 때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자를 뭐냐면 설, 한 해가 끝난다 해서 이제 한 해 겨울이다 해서 설로도 읽고, 안 그러면은 앞에 있는 발자를 어떻게 읽냐, 이 예자에다 맞추기 위해서요 발자를 뭐가 되겠어요? 패, 그죠? 그 다음에 열자는 뭐라가 되냐면 열자는 지금 예라고 읽고, 갈자는 허 이렇게 해도 읽어요. 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 그러니까 이제 설이라고 하면 혹시 설날이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를 지금 설로 협운해서 지금, 왜냐면은 이 눈설자 저기 한 해를 마치는 때가 눈 오는 때니까, 그래서 이제 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앞에 필자, 열자, 갈자 얘다 맞추면은 세자는 설이라 읽고요. 아니면 새에다 맞추려면은 발자는 뭐예요? 아까 그대로 바르니까 패가 되고, 열은 예가 되고, 갈자는 허식으로 이렇게도 읽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사자는, 그 다음에 이제 사자부터는 사, 지, 자, 묘, 희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시, 지, 자자도 지, 묘는 우리가 이제 무라고 하니까 미 이런 식으로 발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3장 역시 화의, 그 다음에 양경, 광, 행이니까 이제 경자 같은 경우 강, 뭐 이렇게 상, 그 다음에 지, 기, 그 다음에 비, 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역시 화위, 그 다음에 상, 장, 양, 상, 그 다음에 격, 적, 그 다음에 황, 양, 상, 그 다음에 4장은 요조, 그 다음에 확, 탁, 학, 그 다음에 이구, 그죠? 그러니까 이구, 그 다음에 동공, 종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장은 역시 고우, 그 다음에 야, 우, 호. 그럼 어느 쪽 한자를 히히로 하든가 뭐 하면 쭉 되겠죠. 그 다음에 하, 서, 호. 하자 같은 게 이제 보통 호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처. 이때 자, 세, 처는 자는 지 이렇게 발음 되겠죠. 표본으로 후지한다면. 그 다음에 6장 욱숙, 속. 그 다음에 도, 주, 수, 과, 호. 그 다음에 저기 저가 되겠죠. 저, 부. 그래서 발음 이상하면 이제 중국 발음을 다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7장은 포가, 육맥,
그죠? 동공. 그 다음에 모도, 옥, 곡.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팔짱은 충,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충 음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음자를 용으로도 발음을 해요. 용. 이런 어거지 떼거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혀분이라는 글이 돼서 별로 그죠. 이 혀분에 하도 목매는 사람들이 죽어라 목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용 이렇게 해서 용으로 이렇게 해서 용반이라. 그 다음에 구는 조구. 그러니까 조구니까 구 같은 경우도 뭐가 되겠어요? 고 그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좀 안 하세요. 굳이 거기다 목맬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 장, 향, 양, 당, 굉, 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짜 이것만 해도 2시간이 걸리네요. 쉬지도 못하고, 그죠? 잘